저는 1학기 동안에 근본 불교 핵심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본 불교에 대한 초보 불자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보 불자들이 기초교리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초보 불자들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10%도 안 된다 싶습니다. 제가 아는 도반 스님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보면 10%가 안 된다는 것이죠. 100명을 가르치면 10명도 남아있지 않느냐. 90%가 뭐냐. 촛발이 안 오고 백중대 하고 오고 이 정도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접근이 잘 안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불자와 교수 하차하시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를 잃는다는 흥미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흥미를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럼 흥미를 잃었을 때는 어떠해서 흥미를 잃었는가 다양하게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면 외우세요. 다음 주에 시험 칩니다. 여러분. 안 오는 거예요. 시험 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결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방법 찾은 것이 말을 툭 던져요. 이거 중요합니다. 외워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하긴 합니다. 이런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교리 과정을 쭉 강의를 하다 보면 언젠가 또 그 말이 언급할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에 대해서 배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던졌다면 이 계속 진로가 나가는 인연금이라는 게 이제 다시 뭡니까 언급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외우신 분 계십니까?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손을 들고 외웠다면 그때부터 이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자, 외웠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외우더라도 더듬더듬 초보 문자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초보 문자는 전부 다 낯설기 때문에 나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외우더라도 외운 것을 외운 것이니까 자, 박수를 치고 같이 치고 제가 미리 선물을 하나 준비해요. 주로 이제 책이죠. 부처님 말씀의 책. 이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설명을 또 해줍니다. 참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우지 않았던 불자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점점 이제 흥미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입니다. 또 그 앞에. 자, 우리 학창 시절에 이시조선 태극태세 문단세 외워줬죠. 산수 시간에 손바닥 내맞아가면서 구구단 외웠습니다. 근데 외울 때는 힘들게 외우는데 지금은 잘 이제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구구단은 쓰이지 않죠. 15명이 3,000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계산이 들어가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이제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아주 그냥 친근함 다르지만은 그 학창시절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 단답형이나 4개 중에서 하나만 가르치고 시험을 치면은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이렇게 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은 그 브라만 그라트리아 라이사 수드라 이렇게 외운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넘어가는데 색상은 초등학교 때 10가지 색상을 하는데 중학교에 가면은 20색상이에요. 빨주, 노염록, 청반항모자, 발굴로, 구조, 바람나무 이렇게 외우면 이 색의 반대 색은 어떤 색입니까?
이 색과 이 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기타 등등 이런 시험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영어 사람하고 안 온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인데, 이제 수학 미적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려워서 시험 잘 틀립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을 외우죠. 이거를 어디다가 맞춰서 외우냐면, 산토끼. 둘사코사 부사 부코사사 마사 코코코코 마두사사 코바 고는 곱합이다. 이게 이제 곱합이에요. 곱합. 앞에가 이제 곱이고 얘가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골머리를 알아가지고 겨우 풀면 또 틀려. 그죠? 우리 다닐 때는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배점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운 경험이 다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위로 또 아래로 다시 이거 자 다시 초보 글자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영상 1단계 동영상 강의할 때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운다. 예를 들어서 반자신경을 외운다. 거기에 참석해서 초보 글자들이 처음에 뜻도 모르고 외우잖아요. 그죠? 외운 사람도 있지만은 못 외운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오전 신문이 돼도 책을 펴서 반자신경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뜻은 몰라. 이럴 때 법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기는 귀에 쏙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익숙하게. 단어가 익숙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좀 알아듣겠는데 좀 있으면 또 빠져나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뼉 아 이런 뜻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외웠던 게 이 뜻이구나 하고 손뼉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연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12연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불자들의 사례입니다. 사례. 12연기는 문명경식 12단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자가 이걸 외우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12개 단어를 나열을 하니까 16자더라고요. 16자를 다 외우니까 한꺼번에 4개씩 나눠서 외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명행식, 명세, 문집, 촉수예치, 유생사 이렇게 외운다. 그래서 외우고 난 뒤에 법사님이 설명을 딱 해줄 때 이게 쏙쏙 들어온다. 촉이 뭐다, 수가 뭐다 이러면 뭐가 뭔지 헷갈리거든, 촉은. 그래서 막연하게 주입을 시키려 할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좀 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 그게 8정도는 12연기 설명한 걸 듣고 다른 글자가 배치바뀌게 자기는 8정도 처음에 설명을 하면 정사, 정거 하니까 이놈이 이런 거 하고 저놈이 저런 거 하고 헷갈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정자를 떼고 견사음, 연진정정 이렇게 외웠어요. 이분이 박수를 많이 받았었는데 견사음 딱 보니까 음이라는 거죠. 농업, 상업, 그죠? 음에 딱 이제 익숙함을 딱 이제 생각을 하고 뒤에 명진정정은 내 친구 이름이 명진이야. 본명도 명진 스님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외우게 됐다. 박수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다음 연애 10호 한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못 외운 사람 외워요. 외우다가 생각이 안 나고 엄정명 선생, 무조천 불세 엄정명은 가만히 안 보세요. 외워도 좀 있어도 못 외우잖아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침 저거 동그라미 기억이다. 그럼 기억이 안 나면 동그라미를 생각하면 외울 수가 있어요. 엄정명 선생, 그 다음에 무조건이 아니고 무조천 불세 이렇게 외운다. 이게 사례인데 사례. 그런데 이게 선세와 불세는 또 추임새를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10대 제자 우리 아가야 사부는 목수들아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갖다 붙여서 외운 거예요. 이제 가을말에 받침을 떼고 밑에 이제 구발이 그죠? 구발이 아난 다 가서 아가 아나요 가정적
사부, 사리물, 부나, 목수라, 목들면 수본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외우니까 좀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되고 꾸준히 공부해지더라는 경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 끝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데 모르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물제 드렸죠, 그죠?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고 있는 한국은 성사 건수가 670만 건, 이 중에 500만 건이 민사소송입니다. 남한 인구 5,000명이라고 볼 때 670만 건은 최소 상대가 있으니까 1,300만 명이 이런저런 생사, 송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스트레스는 가족도 한 명 정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럼 2,500만 명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도서고발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우리의 유도 위치를 수면제에 고소하는 것도 이 송사 문화가 한몫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우리 사회는 시비 갈등 분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제2의 화살을 맞는 얘기다. 또 670만 건은 판사 1명이 연 2,000건 이상 소화를 시켜야 되는 양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3-4건밖에 처리를 못해요. 평균 8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도 해결을 못하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워낙 방대하니까 당이. 지금 딜레이 되는 재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딜레이해요. 판사들. 자,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억울해서 재판에 하소연을 해도 5분 이상 자기 변론의 기회가 없다. 그래서 원통한 소품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예민해지고 믿지 못하고 이것이 멀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지경에 있다. 심지어는 무심한 분풀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소통부재 대화단절 소외와 무관심 사회로 숨이 막히고 몸이 졸려오고 잠 못 드는 사회로 점점 병이 깊어지고 있다. 뒷장 넘기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비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송사를 걸어서 이 분당입니다. 송사를 걸어서 90% 이상이 재판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재판으로 가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사에 다사탕진하고 세월 잡아먹히고 영향력이 무너지고 사생활이 공개되는 등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실증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 시비갈등 분쟁과 다툼으로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뜻있는 실무자분들이 조정산업 입법을 추진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조정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아이팩입니다. 아이팩이 조정중개센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김철회 회장님과 박세는 이사장님의 열정, 그 보상에 동참하고 뜻을 같이 하는 김용길 교수님, 실비 변호사님, 동봉선님, 여러 틀리는 분들의 수고에 힘입어 그동안 여러 번의 국회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문화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도 여기에 좀 많이 동참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8년 8월에는 한국불교조정협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적극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맨 뒷장이 빠졌는가 봐. 요까지만 내가 했는가 봐.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내가 아이팩 같은 요것만. 그 뒤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내가 한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 뭔가 좀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김철우 회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분은 1950년생이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출신이고 현지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어떤 소익을 가지고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 좀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다 감이 없지만 링컨 정신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소익을 가지고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에 5년간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현재는 IPF 조선중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역시 링컨 협회 이사장으로도 계십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크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정 중재와 관련된 교육을 12차례에 걸쳐서 슬라이드 봅니다. 12차례에서 3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는 56명이 동참했는데, 수료를 했는데, 저도 이제 포함이죠. 이분은 이 조정 중재센터를 서울 지역과 광주 지역에 운영하시고 설치를 했어요. 역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좀 받아서 별개로 운영하는 조정중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서울에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교육을 또 받았고 아주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 좀 거짓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인터넷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조정에 대한 자격증을 이분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분이 교육을 했지만 교육을 안 하시고 교육 및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 전문가와 글로벌 협상 조정 전문가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명칭을 그렇게 다르게 해놨습니다. 자, 갈등 조정 전문가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갈등 조정 중재그룹이라는 기관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정 협상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서 글로벌 대학교 대학원이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불교계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조정인협회를 설립했습니다. 2018년에 초대 회장에는 동복선인데 경기도 광주의 무리질이라는 사채였습니다. 주지선이죠. 근데 현재는 제2대 회장으로 서일선 인천의 법명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주지로 계십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인천지부, 세종지부, 경남지부 이렇게 지부 3개를 두고 활동합니다. 특히 경남지부에는 아까 1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두 분은 동시에 지방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복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강사들이 일부가 내리고 다 못 내립니다. 그래서 20명을 배출했고요. 아까 불국에서 54명이 수료를 했댔는데 차원에서 받았던 20명을 포함해서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계에서 조정 관련해서 박사학위가 나왔어요. 2018년도에 김포 국가전사의 지원을 이분도 저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자격 이야기했는데 불교계 자격 취득은 마음입니다. 앞에 말했던 데서 28, 뒤에 말했던 곳에서 19, 그렇게 마음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36명이고 양쪽 다 취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4분이에요. 그래서 36명이 취득, 이해가 되실 쪽이죠? 볼 때가 있는데 양쪽에 다 그냥 자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여튼 40건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지금 제일 걸림돌이 야당하고 변호사입니다. 야당하고 변호사. 한 5분 뒤에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10분까지 아닙니다. 6분 남았습니다. 예. 남았죠? 예, 6분 남았습니다. 예. 제가 시간 맞춘다고 지금까지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이 남으니까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 야당이 이번 그 대통령이 여러 개의 안건을 우리가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박철구 회장이라는 분이 국회 통과를 안 시켜주면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을. 그 다음에 변호사. 자기들이 처리도 못하는 건수인데 변호사들이 이제 자기 밥을 좀 줄어든다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초기에 2018년도 초기에는 그 당시 야당입니다. 처음에 여당에 일산에 5선 했던 국회의원이 있었고 여당에는 원혜영 국회의원이 있었죠. 원혜영 국회의원. 그 양쪽에 거물급 국회의원을 딱 포섭해가지고 국회 통과를 딱 할 뻔했어요. 공청회도 5번 했는데 저는 한 번 참석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IMF가요.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은 야당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마 대통령령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처음에는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법조계, 행정, 교육계 이런 분들을 막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불국에서 몰랐어.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 회장한테, 김철호 회장한테 언지를 줬죠. 그죠? 소스를 준 거죠. 불교계에서 동참을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불교계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당까지 교육을 시키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계의 특히 우리 스님들에게는 그분들이 실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계부터 우리가 조정해주는 불자들과 부자들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개별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